그때 약속 기억나? 결혼하겠다던 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8살 때 옆집 오빠한테 결혼하자고 졸랐습니다. 오빠도 그러자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날 밤 엄마가 피 흘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빠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9년 후 법률사무소 면접장에 그 옆집 오빠가 회사 대표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떨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댁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길 기도할게요. 새벽 3시 형광등이 시퍼렇게 내리쬐는 물류센터에서 수아는 반창고 덕지덕지 붙은 손으로 박스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면접이 있었어요. 강산 법률사무소. 수아는 로스쿨은 졸업했지만 경력이 없어서 번번이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번이 20번째 지원이었어요. 면접까지 간 건 겨우 3번째. 이번엔 제발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 5시였어요. 거울 앞에 서니 눈 밑 그늘이 짙었습니다. 수아는 컨실러를 두껍게 바르고 가장 단정한 블라우스를 꺼냈죠. 그때 휴대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재중 전화 3통.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전세금 관련 긴급 연락 바랍니다. 수아는 숨이 턱 막혔어요. 엄마 전세 계약이었습니다. 집주인이 2주 전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2억이었어요. 엄마가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2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사 예정일은 2주 남았는데 돈을 못 빼면 엄마는 갈 곳이 없었어요. 요즘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그 전세 사기. 설마 우리도? 수아는 휴대폰을 서랍에 밀어넣으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지금은 면접에만 집중하자. 취직해야 엄마를 도울 수 있어. 그렇게 다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아는 유리 건물 앞에서 고개를 들어 1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강산 법률사무소. 로비로 들어서니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12층. 문이 열리자 통창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대기실이 펼쳐졌어요. 수아는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면접 안내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면접관은 대표 변호사 강도윤. 대표가 직접 면접을 본다고요? 중견 로펌 대표가.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지원자들의 정장이 빳빳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블라우스를 내려다봤어요. 아침에 급하게 꺼내 입었더니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옷깃으로 슬쩍 가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왔어요. 고개를 드니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어깨선이 또렷했어요. 서늘한 눈빛의 입꼬리는 일직선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수아 앞에서 멈춰 섰어요. 가슴에 든 번호표를 힐끗 보더니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혹시 사모님 후보로 오신 건가요? 수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입을 열려는데 남자가 먼저 피식 웃었어요. 아, 변호사 지원이시구나. 그렇게 말하고는 복도 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아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 사람 대체 뭐야? 얼마 후 이름이 불렸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면접실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에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가운데에 아까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책상 앞 명패에는 대표 변호사 강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 사람이 대표라고? 아까 나한테 사모님이 뭐라고? 앉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는 간신히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수아는 입을 열었지만 준비했던 문장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간신히 자기소개를 마치고 이어지는 질문들에 대답했어요.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도윤이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문지르고 있었어요. 무의식적인 동작 같았습니다. 그 버릇. 수아는 뇌리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손목이 앙상했던 누군가. 기억 끝자락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수아는 분명히 봤습니다. 손목을 문지르던 손이 멈췄어요. 시선이 서류에서 수아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왜 저런 반응이지? 단순한 대답이었는데 면접이 끝났습니다. 수아가 일어서려는데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수아 씨 맞죠? 수아는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그 질문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네. 그렇게 대답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기억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19년 전, 낡은 연립주택 마당, 굶주린 얼굴, 앙상한 손목, 엄마가 몰래 밥을 챙겨주던 옆집 오빠, 오빠 나 커서 오빠랑 결혼할 거야. 울면서 매달렸던 8살의 자신이 보였어요. 수아는 양볼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어요. 설마 그 오빠? 말도 안 돼. 도윤이라는 이름 흔하잖아. 수아는 찬물로 손목을 식히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그 오빠라는 걸. 19년 만이었습니다. 면접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예전과 같이 물류센터 알바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왔어요. 휴대폰엔 어제부터 문자 알림이 계속 떠 있었지만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 탈락 문자를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한참 만에 화면을 켰어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대표 직속 근무 예정. 수아는 눈을 비볐어요.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합격. 그 두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20번째 지원 만에 드디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표 직속이라니요. 아무리 중견 로펌이라도 신입을 대표 밑에 바로 붙이는 경우가 있나요? 뭔가 걸리는 느낌이었지만 일단 기쁨이 앞섰어요. 출근하면 알게 되겠죠. 아침이 되자마자 수아는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짐 박스들이 복도까지 쌓여 있었어요. 이사 준비 중이었습니다. 돈을 못 빼면 다음 달에 나가야 하니까요. 거실에서 엄마가 나왔어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밑이 푹 꺼져 있었고 며칠째 잠을 못 잔 티가 역력했어요. 엄마, 나 취직했어.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손으로 수아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정말? 우리 딸 정말?
수아는 엄마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어진 손등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식당에서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하고 국 끓이고 배달 다니며 일한 손이었습니다. 마음이 아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전세금은 어떻게 됐어? 엄마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돼. 수아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묻는다고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대신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근데 좀 이상한 일이. 말끝이 흐려졌어요. 도윤 오빠 이야기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19년 전 그날은 엄마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어요. 옆집에 살던 도윤 오빠네는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사줬거든요. 엄마가 불쌍해서 몰래 밥을 챙겨줬는데 어느 날 도윤 오빠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됐어요. 왜 남의 집 애한테 밥을 주냐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보복으로 귀걸이를 잡아 뜯겼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그날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윤 오빠를 만났다고 말하면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첫 출근 긴장돼서 그래. 엄마가 딸의 얼굴을 한참 살폈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말해. 알았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일단 출근해서 확인하자. 정말 그 오빠인지, 그리고 왜 나를 뽑았는지.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수아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다림질했어요. 첫 출근이었습니다. 어제 샀던 새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강산 법률사무소 12층.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로비가 펼쳐졌어요. 고급스러운 조명이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었어요. 여기 내가 어울리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또래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저 최준혁입니다. 저도 오늘 첫 출근이에요. 동기네요, 우리. 수아는 어색하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어요. 이수아예요. 잘 부탁드려요. 준혁이 씩 웃었어요. 같이 버텨요. 신입끼리 뭉쳐야죠. 그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대표 직속이라며? 좋겠다.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어요. 수아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그 여자는 휙 돌아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한세진 선배야. 원래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첫날부터 가시돋친 말을 듣다니 앞으로 쉽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장이 수아를 찾아왔어요. 윤 비서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의 표정은 무심했지만 말투는 정확했습니다. 이수아 변호사님, 첫 사건 배정됐어요. 따라오세요. 수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자료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윤 비서가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이정자 할머니 사건이에요. 전세 사기. 대표님 지시예요. 수아는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표지에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피해자는 70세 독거노인. 평생 모은 전세금 2억 3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수아의 손이 멈췄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바지 사장을 세우고 위조 등기부등본을 만들고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 엄마 상황이랑 똑같았어요. 계약서에 적힌 중개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영태. 수아는 가방을 뒤져 엄마 계약서 사본을 꺼냈어요.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중개사 이름이 일치했어요. 계약 패턴도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 사건을 나한테 맡긴 걸까요? 수아는 파일을 들고 도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어요. 도윤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 사건 제 어머니 상황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도윤의 손목을 문지르던 손이 멈췄어요. 수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래서 저를 뽑으신 건가요? 도윤이 천천히 의자 뒤로 기대 앉았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능력 보고 뽑은 겁니다. 개인 사정은 업무와 분리하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묻고 싶었지만 그 눈빛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실력으로 뽑힌 거면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수아는 자리로 돌아와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읽을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정자 할머니 집은 오래된 아파트 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었어요. 수아는 계단을 올라가며 숨을 골랐습니다. 어릴 때 살던 연립주택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만 있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왔어요. 뒤로 짐 박스들이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미 짐을 싸놓은 거였어요. 갈 곳도 없는데 쫓겨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강산 법률사무소에서 왔어요. 할머니가 수아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 한 구석에 짐박스가 빼곡했어요. 수아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계약서랑 영수증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수아가 한 장씩 넘기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어요. 깨끗한 집이라고 믿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아는 서류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중개사 이름 김영태. 엄마 계약서에 있던 이름이랑 똑같았어요. 수아는 가방에서 엄마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중개사 이름 일치. 계약 날짜는 한 달 차이.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기단이었어요. 할머니, 이 서류들 제가 복사해 가도 될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는 할머니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 수아는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한산한 사무실 안에 직원 한 명만 앉아 있었어요. 정미영 계약건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담당자한테 물어보셔야 해요. 김영태 씨 계신가요? 순간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퇴사하셨어요. 퇴사요? 언제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이 열렸어요.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눈빛이 경계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법률사무소에서 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변호사님, 저희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수아는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게 틀림없었어요. 수아는 택시를 잡아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박스 사이 좁은 공간에 앉았어요. 엄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수아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 결국 물었어요. 엄마, 도윤이 오빠 기억나? 엄마의 몸이 굳었습니다. 창을 보던 시선이 멈췄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 이름을? 단순히 놀란 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 오빠 회사에 내가 취직했어. 강산 법률사무소 대표가 도윤 오빠야. 엄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도윤이가 변호사가 됐구나. 수아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빠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엄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이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부모가 그 애를 돌보지 않았어.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사주고 매일 굶주려서 내가 몰래 밥 챙겨줬어. 수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엄마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버지가 알게 됐어. 왜 남의 집 애한테 밥을 주냐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 엄마가 오른쪽 귀를 만졌어요. 머리카락으로 항상 가리고 다니던 귀였습니다. 머리카락을 걷어 올리자 귀 윗부분이 찢어진 흉터가 보였어요. 수아는 어릴 때부터 봤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보복으로 그랬어. 귀걸이를 잡아 뜯었어. 수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왜 항상 머리를 길게 기르는지, 왜 귀걸이를 안 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가 그날 밤 도망쳤어. 자기 때문에 아줌마가 다쳤다고. 미안하다고만 하면서 어둠 속으로. 엄마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가 그 애를 지켜주지 못했어. 신고해서 더 큰 화를 부른 거야. 도망치게 만들었어. 17살짜리 애를. 수아는 19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경찰차 불빛이 깜빡이고 고함 소리가 들리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었습니다. 피 흘리며 돌아온 엄마. 골목으로 뛰어가는 오빠 뒷모습. 8살 수아는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었어요. 오빠는? 오빠 어디 갔어?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딸을 안고 울기만 했어요. 다음 날부터 옆집은 텅 비었습니다. 도윤 오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오히려 오빠를 살린 거잖아.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도윤이한테 미안해. 혼자 내버려둬서. 수아는 엄마의 앙상한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가 변호사가 됐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19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엄마 집을 나선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건물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나를 찾은 거구나. 장학금도 취직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수아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고 형광등이 하나둘 꺼졌지만 수아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더 찾아야 했어요. 부동산 카페를 뒤지고 피해 게시판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이 뻑뻑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랑 똑같은 수법에 당한 사람이 분명 더 있을 거였거든요. 밤 10시가 넘었어요. 자판기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중개사 이름으로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4건 더 있었습니다. 전부 노인이었어요. 전부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수아는 손으로 눈을 비볐어요. 시야가 흐릿해졌지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 책상에 팔을 베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쉬려고 했는데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새벽 4시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늦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두운 사무실을 지나는데 한자리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수아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피해자 명단이 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수아의 손에는 볼펜이 쥐어져 있었어요. 쓰다가 그대로 잠든 거였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수아를 내려다봤어요. 창백한 얼굴, 짙어진 눈 밑 그늘, 새벽까지 혼자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었어요. 수아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메모지에 몇 글자를 적어 수아가 볼 수 있는 곳에 놓았어요. 문 앞에서 잠시 돌아봤습니다.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어요. 수아는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뻣뻣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잠들었구나. 그때 어깨에 걸린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진회색 재킷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첫 느낌이 손끝에 닿았어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며칠 전 어디선가 맡았던 향이었어요. 수아는 재킷을 들어 올렸어요. 안쪽을 보니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K, D, Y, 강도윤. 책상 위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피해자 DB 접근 권한 열어둠. K. 수아는 메모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대표님이 이걸 덮어준 거야? 언제 왔다 간 거지? 잠시 후 윤 비서가 출근하며 말했어요. 대표님이 피해자 DB 접근 권한 주셨어요. 보통 수습한테는 안 주는 건데. 수아는 재킷을 손에 든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사에서는 차갑게 굴면서 왜 이런 건 하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혁이 다가왔어요. 준혁이 수아 자리로 왔어요. 수아야, 밤새 일했어? 얼굴이 엉망이다. 수아는 손으로 눈밑을 문질렀어요. 티가 나는구나. 아 참. 준혁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너 대학 때 장학금 받았다며? 강산 장학재단.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게 왜? 준혁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거 우리 대표님이 만든 거래. 수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보호 종료 아동이랑 어려운 법학도 지원하는 재단이래. 대표님이 직접 세우셨다더라. 강산 장학재단. 대학교 4년, 로스쿨 3년. 그 장학금이 없었으면 수아는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등록금도 생활비도 다 그 재단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도윤 오빠가 만든 거라고? 수아는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거야? 왜 말 안 해준 거야? 수아는 세면대를 두 손으로 짚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한테 진 빚. 그걸 이렇게 갚는 거야? 장학금으로? 취직으로? 그럼 나는 뭐야? 수아는 도윤 사무실로 향했어요.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통화 중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수아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나중에 연락드리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학금이요. 강산 장학재단. 그거 대표님이 만드신 거라면서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왜요? 수아는 손을 꽉 쥐었어요. 동정이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해준 거 전부 동정인가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동정 아닙니다. 수아는 숨을 삼켰어요. 그럼 뭔데요? 도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입니다. 수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빚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어머니한테 진 빚입니다. 수아는 말문이 막혔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엄마가 오빠를 도와주려다 귀를 다친 그 일, 그 빚을 이렇게 갚고 있었던 거야. 도윤이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할 말씀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미팅 있습니다. 수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서서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빚이라니. 그럼 나는 뭐야? 빚 갚기 위한 수단? 수아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마운 건지 서러운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무실 안 도윤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목을 문지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안해.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였어요. 이렇게밖에 못해서.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25년 전 어둠 속으로 도망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붙잡고 울던 8살 수아의 얼굴도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며칠 후 토요일, 도윤은 익숙한 길을 차로 달리고 있었어요. 오래된 연립주택 앞이었어요. 도윤은 차를 세우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36살. 25년 전 도망치던 17살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낡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02호 앞에 도착했어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한 TV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들어올리다 멈췄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눈을 감고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미영이 도윤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좁은 거실이었어요. 도윤은 소파에 앉았고 미영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25년 전 밥 챙겨주시던 그때처럼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도망쳐서 죄송합니다. 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줌마가 다치셨는데 저는 도망만 쳤습니다. 미영이 손을 내밀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넌 잘못 없어.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살아야지. 미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멀쩡히 왔으면 된 거야. 미영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도윤은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도윤이 대답했어요. 보육원 거쳐서 검정고시 봤어요. 아줌마가 그때 밥 챙겨주신 거 생각하면서요. 꼭 사람다운 사람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미영이 서랍장을 열었어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혹시 몰라서 가지고 있었어. 도윤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25년 전 경찰서 진술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학대 기록, 상해 진단서도 함께요.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아직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어. 미영이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미영은 25년 동안 이 증거를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혹시라도 도윤에게 필요할까 봐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와 수아가 들어오다가 멈췄어요. 도윤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대표님,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수아야, 도윤이 왔어. 수아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님 뵈러 왔습니다. 미영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어요. 저녁은 먹었어? 수아야, 짜장면 시켜라. 30분 후 좁은 거실에 짜장면 냄새가 퍼졌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미영이 도윤에게 군만두를 건넸습니다. 많이 먹어. 옛날에도 군만두 좋아했잖아. 도윤이 받아들며 작게 웃었어요. 기억하시네요. 미영이 수아를 보며 말했어요. 도윤이 덕분에 내가 공부할 수 있었어. 장학금 말이야. 수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수아 씨가 원래 똑똑해요. 미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웃음이 번졌습니다. 엄마가 옛날부터 봤어. 너희 둘이 서로 지켜주는 거. 수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도윤은 짜장면만 바라봤습니다. 더 드세요. 미영이 소리내어 웃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웃음소리였어요. 저녁을 마치고 도윤이 먼저 일어섰어요. 수아는 자리에 앉아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정리했어요. 박상훈, 60세, 부동산 브로커. 이 사람이 사기단 총책이었어요. 김영태는 공인중개사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이었고, 오현주는 바지사장으로 집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셋이 짜고 위조 서류를 만들어 노인들 전세금을 가로채고 있었어요. 수아는 화면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엄마한테도 똑같이 한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수아야, 집주인한테서 연락 왔어.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세금 못 돌려준대. 다음 주까지 짐 빼래. 수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계약 위반이잖아.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막무가내야. 변호사 쓸 테면 써보라고. 수아는 가방을 집어들고 뛰다시피 사무실을 나갔어요. 엄마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엄마, 전화번호 줘. 내가 직접 통화해 볼게. 수아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시도했을 때 기계음이 들렸어요. 전화번호가 변경됐습니다. 수아가 말했어요. 번호까지 바꿨어. 완전히 도망칠 작정이야.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 평생 모은 돈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수아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집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변호사님, 저 박상훈입니다. 수아는 걸음을 멈췄어요. 사기단 총책. 자료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사 준비 잘 되고 계시죠? 느긋한 목소리였어요. 비꼬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소송 취하하시면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전세금 일부라도 돌려드리고. 수아의 손이 떨렸어요. 그게 협박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협박이요? 제안이죠. 어머님 노후 생각해서 잘 결정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수아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수아는 연립주택 골목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떡하지? 2억이 어딨어? 소송은 오래 걸려. 그 사이에 엄마는 어디서 살아? 수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무력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 시각 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도윤이 윤비서를 불렀습니다. 그 시각 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도윤이 윤비서를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출근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이 술렁거리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수아를 보는 시선이 묘했어요. 시선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세진이 다가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아 씨,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소송 자료가 사기단 쪽으로 샜대. 피해자 명단이랑 증거 자료 전부. 수아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며칠 밤 새워 정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세진이 수아를 똑바로 봤어요. 자료 정리 담당한 게 너잖아. 수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요? 전 안 했어요. 세진이 팔짱을 꼈어요. 그럼 누가 했는데? 자료 접근 권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주변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세진은 대꾸 없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수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잠시 후 회의실로 호출됐어요. 도윤과 총무팀장, 몇몇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자료 유출건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모든 접근 기록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아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갔어요. 대표님, 전 정말 안 했습니다. 도윤이 수아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절차대로 조사합니다. 수아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 감싸줄 거라 기대했는데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아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수아는 혼자 자료 정리를 시작했어요. 업무 기록, 접속 로그, 다운로드 이력.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전부 모았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힘내. 나는 내가 안 했다는 거 알아. 수아가 준혁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고마워. 준혁이 어깨를 토닥였어요. 금방 밝혀질 거야.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비서가 외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불렀어요. 모든 접속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다시 회의실에 불려갔어요. 수아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번에도 의심받으면 어쩌지. 회의실에는 도윤, 총무팀장, 그리고 포렌식 전문가가 앉아 있었어요. 전문가가 화면을 띄웠어요. 유출 경로 확인했습니다. 수아는 숨을 멈췄어요. 총무팀장 계정에서 외부로 전송됐습니다. 총무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이 물었어요. 받은 쪽이 어딥니까? 박상훈 이메일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총무팀장이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실수로 도윤이 차갑게 말했어요. 소송 상대방에게 우리 증거 자료를 실수로 보낸다고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금전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총무팀장 계좌로 1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었어요. 도윤이 물었어요. 이건 뭡니까? 총무팀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어요.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오늘부로 직위 해제입니다. 총무팀장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회의실을 나가는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이 수아를 불렀어요.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수아는 도윤 사무실로 갔어요. 문이 닫히자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봤어요. 왜 저를 안 믿어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다들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봤어요.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다 들렸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확실히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아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도윤이 돌아서서 수아를 봤어요. 당신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수아는 숨을 멈췄어요. 범인이 경계를 풀게 하려고 그랬어요. 당신을 의심하는 척해야 진짜 범인이 안심하고 꼬리를 내밀 테니까. 수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계산이 있었구나. 처음부터 당신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새벽까지 혼자 남아서 피해자 찾는 사람이 자료를 팔아넘길 리 없으니까. 수아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해주실 수 있잖아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잘릴 줄 알았어요. 엄마 일도 해결 못하는데 직장까지 잃으면 어쩌나. 밤마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도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습관입니다. 혼자 해결하는 게. 수아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말 속에 25년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도망치고, 혼자 살아남고, 혼자 성공한 사람. 누군가 믿고 기대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수아가 말했어요. 다음엔 미리 말해주세요. 도윤이 수아를 봤어요. 저도 같이 싸울 수 있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다시 말했어요. 혼자 다 짊어지지 마세요. 저도 여기 있잖아요. 도윤이 한참 수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변호사. 수아가 멈췄어요. 수고했습니다. 수아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수아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서운함과 이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 도윤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목을 문지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도 같이 싸울 수 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어떤 건지 오랫동안 잊고 살았거든요.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도윤은 커피를 앞에 두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산 법률사무소 회의실이었어요. 수아, 도윤, 준혁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재호, 58세. 은퇴한 부동산 감정평가사였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펼쳤어요. 이 계약서들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재호가 안경을 고쳐 쓰고 한참 살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등기부등본 위조예요. 근저당 설정이 실제랑 다릅니다. 수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일반인이 알 수 있나요? 이재호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모릅니다. 중개사가 깨끗한 집이에요 하면 다들 믿죠. 특히 노인분들은요. 의심할 줄을 모르세요.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였어요. 도윤이 커피를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여자가 들어왔어요.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송지연 기자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강 대표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전세 사기건이라고 하셨죠?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게요. 도윤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조직적인 전세 사기단입니다. 바지 사장 세우고 위조 등기로 노인들 전세금 가로채고 있어요. 송지연이 서류를 넘기며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피해자가 몇 명이에요? 확인된 것만 6명. 더 있을 겁니다. 송지연이 서류를 덮었어요. 증거만 확실하면 보도할 수 있어요. 전세 사기는 요즘 뜨거운 이슈거든요. 며칠 후 수아 메일함에 익명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제목은 도와주세요였어요. 저는 중개사무소 직원입니다. 양심에 찔려서 연락드립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수아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목표 3건이야. 노인들 위주로 골라. 등기부등본은 내가 손볼 테니까 넌 입만 잘 맞춰. 수아의 손이 떨렸어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기다렸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다가왔어요. 최민호 32세. 중개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수아 옆에 앉았어요. 잘리면 어떡하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가 최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신원 절대 노출 안 시킬게요. 최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들이 너무 불쌍해서요.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갈 데도 없고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녹음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최민호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꼭 이겨주세요. 제발이요. 수아가 손을 꼭 쥐었어요. 약속할게요. 그 주말 강산 법률사무소 회의실에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말 강산 회의실에 피해자들이 모였어요. 이정자 할머니 외에 5가족이 더 왔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에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수아가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일 당한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만 바보인 줄 알았어요. 너무 억울했는데. 수아가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증거도 모았고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정자 할머니가 옆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둘 손을 맞잡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수아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했어요. 며칠 후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바지 사장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현주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속아서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도윤이 자료를 보며 말했어요. 박상훈이 사람들 모아서 집주인 행세시키고 돈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구조네요. 처음부터 짜고 치는 거였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도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소송 준비 들어가죠. 하지만 순탄하지 않았어요. 박상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로펌으로 전화가 쏟아졌어요. 거래처 기업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강산이랑 거래 끊으라는 압박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직원들 얼굴에 불안이 떠올랐습니다. 세진이 복도에서 말했어요. 이러다 우리 로펌 망하는 거 아니야? 괜히 큰 곳 건드렸다가.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어요. 동의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불안한 눈빛들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앞에 섰어요. 다들 불안한 거 압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거래처 몇 곳이 계약 해지했습니다. 앞으로 더 끊길 수도 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노인분들이 평생 모은 돈 다 뜯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정자 할머니는 70평생 일해서 모은 전세금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짐 싸놓고 쫓겨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6명입니다. 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싸웁니까? 도윤이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끝까지 갑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따르겠습니다. 윤비서가 말했어요. 저도요.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했던 직원들이 눈빛을 마주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진도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같이 이겨냅시다. 수아는 도윤을 올려다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함께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아가 작게 말했어요. 꼭 이길 거예요. 우리. 도윤이 수아를 봤어요. 그래요. 꼭 이깁시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힘든 싸움이 남아 있었지만 수아는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수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이었어요. 수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재판 첫날이었어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이정자 할머니 외 5명, 피고 박상훈 외 2명. 계단을 오르는데 도윤이 옆에서 물었어요. 긴장했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많이요. 도윤이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준비 충분히 했으니까.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원고석에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가 수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도 눈인사를 했습니다. 피고석에는 박상훈과 변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뻔뻔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먼저 피해자들 증언이 이어졌어요. 이정자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중개사가 깨끗한 집이라고 했어요. 믿었는데 돈 다 날렸어요. 다른 피해자도 증언했어요. 저는 전세금으로 노후 자금 다 넣었어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은 이재호 평가사 증언이었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위조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실제와 다르고 일반인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이재호가 대답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수아가 앞으로 나갔어요.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 6명의 계약서를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모든 계약에 동일한 위조 수법이 사용됐고 같은 중개사와 바지사장이 반복됩니다. 판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체계적으로 정리됐네요. 수아는 가슴이 벅찼어요. 밤샘 작업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내부 제보자가 제공한 녹음입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됐어요. 이번 달 목표 3건이야. 노인들 위주로 골라.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피고석의 박상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판은 2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2달 후 판결 선고일이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 기자들, 방청객 모두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수아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서 도윤이 작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정이 숨머진 듯 조용해졌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 박상훈, 김영태, 오현주는 수아는 숨을 멈췄어요. 원고들에게 총 8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의사봉이 탁 울렸어요. 선고가 끝났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피해자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자 할머니가 옆 사람을 껴안으며 울었어요.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70평생 모은 돈을 잃고 갈 곳 없이 집만 싸놓고 기다리던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손으로 수아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어요. 수고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 메인 보도였어요. 송지영 기자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전세 사기단 재판 원고 전원 승소.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엄마 집에서 수아와 미영이 나란히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미영이 수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딸이 해낸 거야. 수아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아니에요. 다 같이 한 거예요. 며칠 후 추가 뉴스가 나왔어요. 전세 사기 총책 박상훈 사기 혐의로 구속. 뉴스 화면에 수갑찬 박상훈이 나왔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느긋하게 웃으며 협박 전화를 걸던 그 남자였어요. 위조 등기 관여 중개사 김영태 긴급 체포. 김영태가 기자들 카메라를 피해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지사장 오현주 공범 혐의 조사 중. 수아는 뉴스를 보며 가슴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정의는 결국 이긴다. 시간이 걸려도 힘들어도.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출근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아야, 대단해. 진짜 고생했다. 준혁이 달려와 손을 덥석 잡았어요. 최고야. 진심으로. 수아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다들 도와줬잖아요. 세진도 다가왔어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했어. 수아는 눈이 커졌어요. 세진한테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세진이 피식 웃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잠시 후 윤비서가 다가왔어요. 대표님이 부르세요. 수아는 살짝 긴장하며 도윤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윤이 창 옆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수아를 보며 돌아섰어요. 수습 기간 끝났습니다. 수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잘리는 건가? 도윤이 작게 웃었어요. 정식 채용 확정입니다. 축하해요. 수아는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정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실력으로 증명했으니까. 수아가 깊이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수아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봤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윤 얼굴에 그림자와 빛이 교차했어요. 그 순간 25년 전 오빠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밥 받아 먹으며 웃던 17살 소년. 앙상한 손목. 어둠 속으로 뛰어가던 뒷모습.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네, 오빠.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수아는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내가 뭐라고 했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 대표님. 도윤의 눈이 크게 떴어요. 그리고 잠시 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차갑고 무표정하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수아는 더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실수로. 도윤이 웃음을 멈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네요. 수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왜 이러지? 나가보겠습니다. 수아는 빠르게 돌아서서 나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두근거리지? 그냥 실수한 거잖아.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 웃는 순간 가슴이 뛴 거. 사무실 안 도윤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빠. 오랜만에 듣는 그 말이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25년 전 그 마당에서 울던 8살 소녀가 이제는 어른이 됐구나. 며칠 후 수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은행이었어요. 수아와 미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판결에 따른 배상금 입금됐습니다. 미영이 통장을 확인했어요. 2억 전액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미영이 수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딸 덕분이야. 수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버텨줬으니까요. 둘이 손잡고 은행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2주 후 새 아파트 앞이었어요. 짐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집이었어요. 깨끗한 복도, 엘리베이터도 잘 됐습니다. 수아가 짐박스를 들고 올라갔어요. 미영이 뒤따라오며 웃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 수아가 엄마를 안았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미영이 딸 등을 토닥였어요.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영이 문을 열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집들이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미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도윤이 왔네. 어서 와. 수아가 주방에서 나오다가 도윤을 보고 잠시 멈췄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표님, 수아 씨. 조용한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미영이 차린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셋이 밥 먹으니까 좋네. 수아와 도윤이 눈을 마주쳤어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영이 피식 웃었어요. 옛날 생각난다. 저녁을 마치고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잠깐 산책할까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미영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다녀와. 천천히 와도 돼. 둘이 나란히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걷다 보니 익숙한 골목이 나왔어요. 낡은 건물들, 재개발 예정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아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기 옛날 살던 연립주택이었어요. 재개발을 앞두고 텅 빈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계단, 녹슨 난간,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어요. 수아는 25년 전을 떠올렸어요. 이 마당에서 도윤 오빠한테 밥을 갖다 주던 곳이었습니다. 굶주린 얼굴로 밥을 받아 먹던 소년. 앙상한 손목.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뒷모습. 도윤이 물었어요. 기억나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서 오빠한테 말끝을 흐렸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도윤이 작게 웃었어요. 결혼하겠다고 울었죠. 수아가 더 빨개졌어요. 그때 애였으니까요. 뭘 알았겠어요. 도윤이 수아를 똑바로 봤어요. 근데 저는 잊은 적 없어요.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네.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도망치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 꼭 돌아와서 그 약속 지켜야겠다고. 수아는 숨을 멈췄어요. 그 생각으로 버텼어요. 보육원에서도 검정고시 볼 때도 로스쿨 갈 때도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은혜 갚으려고 했어요. 장학금도 취직도. 잠시 멈췄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도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는 숨이 멎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상자를 열었어요.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25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도윤이 수아를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이수아, 나랑 결혼해 줄래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해요. 도윤이 일어나 수아를 안았어요. 수아가 도윤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25년 전 이 마당에서 했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봄이 왔어요. 3개월 후 봄이었어요. 작은 웨딩홀이었습니다. 꽃장식이 놓여 있었고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어요. 수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어요. 미영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습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건강해져 있었어요. 몇 달 전 초췌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단상에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정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미영이 수아의 손을 도윤의 손에 넘겼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 도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수아와 도윤이 눈을 마주쳤어요. 서로 웃었습니다. 미영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축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25년 전 생각이 나네요.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옆집에 살던 소년이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돌봄도 못 받던 애였어요. 미영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우리 수아가 그 애한테 결혼하겠다고 울면서 매달렸거든요.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미영이 웃음을 멈추고 말을 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냥 아이들 철없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옛날부터 봤어. 너희 둘이 서로 지켜주는 거.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도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25년 걸렸지만 약속은 지켜지더라고요. 두 사람 축하해.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수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이 수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1년 후였어요. 강산 법률사무소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문패에 전세 피해 무료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수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수아가 상담 중이었어요. 노인 부부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노인 부부가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님. 도윤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수아가 노인 부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수아가 고개를 들어 눈이 마주쳤어요.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무로 돌아갔어요. 저녁이었어요. 수아와 도윤이 나란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도윤이 물었어요. 엄마가 오시기로 했어요. 수아가 대답했어요. 짜장면 시킬까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 나란히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울면서 했던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어요. 오래 기다린 만큼 오래 함께할 거라는 걸 수아는 알았어요. 수아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도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약속은 지켜지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위안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